실린더하고 모터밖에 없어요. 아주 많은 것처럼 보여도 모터, 대부분의 경우는 모터를 이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실린더를 이용합니다. 근데 실린더는 이제 사용하는 그죠? 유체에 따라서 공합과 유압으로 나누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 장치에 사용되는 실질적인 액추에이터는 공합 실린더, 유압 실린더, 모터 이 세 종류로 다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전개를 만들고 하는 것들도 뭘 제어하기 위해서 실린더나 모터를 제어하기 위해서 지금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앞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시퀀서 회로의 순차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뭘 할 거냐, 공합 실린더를 제어해 줘서 기계 장치를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거를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액추에이터가 실린더,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공합 실린더를 이용해서 기계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공합 실린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압축한 압축 공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는 이미 기원전 1000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해왔고, 그리고 공합 실린더에서는 그죠? 천연 구동 장치, 즉 직선으로 운동하는 장치의 많은 부분에는 뭘 사용합니까? 공합 또는 유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합과 유압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뭘 해요? 모터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볼 스크류, 스크류의 회전력을 가지고 너트를 움직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직선 운동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합 실린더는 사실상 생긴 모습이 굉장히 단순해요. 파이프에다가 뭘 해놓은 거야? 우리가 피스톤을 만든 거죠. 주사기처럼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고 식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공합 에너지를 왜 많이 사용하냐 보면 일단은 이용의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 압축 공기는 우리 사용하는 공기를 압축해 쓰는 거기 때문에 지구의 어디를 가더라도 컴프레셔만 있다면 이 압축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공기는 공기 탱크에 저장하기가 굉장히 손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저장이 손쉽기 때문에 비상, 정지, 회로용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전기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압축 공기는 정전이 되더라도 공기 탱크에 보관된 에너지가 새어나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년, 200년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터리를 지금 내가 만땅 충전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그 배터리에 에너지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습니다. 그죠? 자체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에서 방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에너지의 저장이 용이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비상용 아주 중요한 제어 계통에는 대부분의 경우 공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이런 대형 트럭들이나 또는 전동기관차도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의 제동이나 이런 쪽에는 출입문을 열고 닫는 데는 뭘 사용한다고요? 공합을 사용하는 이유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출입문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가겠죠. 근데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가 누설이 되어서 브레이크가 안 된다 하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에너지의 저장이 쉽기 때문에 비상 회로에 압축 공기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리고 압축 공기는 회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도 우리가 청정 에너지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쏘고 난 에너지에 대한 다른 이물질이 남지를 않아요. 그런데 전기는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자체로 보면 청정 에너지인데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을 떼어서 만들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없죠. 예. 역시 압축 공기도 청정 에너지는 아닙니다. 압축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사용해야 돼요? 전기를 사용해서 압축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는 아니지만은 그 압축 공기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환경 오염에 문제가 없는 청정 에너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용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송시키는데 뭐만 있으면 돼요? 저런처럼 호수만 있으면 됩니다. 또는 배관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손쉽게 끌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잡한 장치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변압기와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가정에 전기가 공급이 돼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성이 되어지면 고압 송전선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가정 입구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또 변압기를 거쳐서 전압을 낮춰야 되고 또 차단기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필요로 한데 전기에서는 공합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사용하기가 수월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는 환경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전기에너지 쓸 수 있어요? 없습니다. 감전이나 이런 힘들 쓸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자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전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석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이런 데는 전기에너지도 뭘 생성해요? 자장을 생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폭발 위험성이 이런 데는 전기는 쇼트가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스파크가 튀거나 불꽃이 나오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 있는 장소에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전기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환경에서는 공합이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취급성은 공기 장치는 취급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여러 가지의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급이 용이하다는 거. 그리고 시스템의 신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공합 실린더를 뭐 사용하다가 그래서 10년, 20년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기장치 이런 거는 오랫동안 쓰다 보면 뭐가 됩니까? 노후화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물론 피스톤이나 실린더 저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쓰면 누설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패킹이나 이런 것들만 교체를 하면 다시 원상 회복되는데 굉장히 간편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수 유지가 쉽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있죠. 그리고 힘과 속도를 필요에 따라서 다른 별도의 장치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성, 그죠? 뭐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반대급부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는 대기를 압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공기 자체를 압축하기 때문에 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공기는 뭐가 있어요? 수분이나 먼지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압축하는 비율에 따라서 걔들도 같이 압축되기 때문에 한겨울에 공기를 압축하는 거하고요. 또 여름철에 공기를 압축하는 거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알아요? 습기. 그렇죠. 수분이죠. 수분. 그래서 여름철에는 우리나라는 장마, 습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이 아무래도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압축을 하게 되면 그런 이물질이나 습기 등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리고 공기는 아무리 압축해도 또 압축이 됩니다. 더 큰 힘으로 또 눌러버리면 압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압축성 때문에 어떤 뭐 큰 힘을 요구하는데 딱 부딪히면 뭐가 돼요? 실린더가 뭐가 돼요? 헌팅해요. 팅팅팅팅 움직여요. 근데 유압이나 이런 것들은 딱 서면 딱 고정돼 버리죠. 버티고 있죠. 그런 덕분에 압축성이 있기 때문에 저속이나 큰 토크가 걸리는 데서는 불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700K 파스칼, 그래 7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이제 컴프레서에서 우리 여기 있는 실습장까지 배달되는 공기도 압력이 6바에서 7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최대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6바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될 때 압축된 것에 갑자기 뭐가 됩니까? 팽창을 해버리니까 퍽퍽하는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리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들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보다 훨씬 더 운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이 우리가 공합을 사용하는데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공합 기기를 제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회전시켜서 뭘 합니까? 피스톤 운동을 시켜서 공기를 압축시키죠. 그걸 공기를 압축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컴프레셔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프레셔를 통해서 공기가 압축되어지면 고온 다습한 압축 공기가 만들어져요.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열이 발생되어지거든요. 또 피스톤이 계속 왕복 운동하면 뭐가 됩니까? 그 피스톤 자체에서 맞출 때면 열이 발생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엔진들 보면 배기열이 엄청 높죠, 그죠? 물론 이제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폭발 때문에
생기는 열 때문에 피스톤이 열을 계속 머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열을 뭐가 되는 거예요? 식혀줘야 되죠. 식히면서 뭐도 제거를 해요? 수분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압축된 공기는 냉각기를 거쳐서 온도도 낮춰주고 온도를 낮추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수분도 같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분과 먼지 이런 이물질이 제거된 공기를 어디다 저장해요? 공기 탱크에 일단은 저장을 해두고 저장된 공기 탱크에 저장된 압축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가? 항상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공기를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컴프레셔도 계속해서 이 탱크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공급해주면 공기를 적혔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지만 갑자기 순간적으로 대량의 공기를 쓰면 뭐가 돼요? 피스톤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가? 압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공기 탱크를 중간에 거쳐서 들어옵니다. 거쳐서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탱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들어오면 여기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압력 조정기. 그래서 이 압력 조정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서 압력을 설정해요. 그래서 저기 있는 반대편에 실수장에 있는 컴프레셔에서 압축 공기를 보내주면 보통 6.5바 정도 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압력 공기를 할 때 이 압력 조정기를 통해서 뭘 해요? 압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안전 밸브예요. 안전 밸브이기 때문에 딱 눌러놓으면 잠기는 거고요. 그러면 안 돌아가요. 힘으로 돌리도 안 돌아갑니다. 물론 힘 좋으시면 이제 이게 파손되면서 돌아가는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무식한 방법이고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당겨야 됩니다. 위로 당기면 당김이 풀리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시면 이렇게 압력을 내가 원하는 압력을 최대 압력까지 최소 압력부터 최대 압력까지 조정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얼마를 설정하냐면 5바 정도 설정을 해요. 5바. 그래서 숫자 5의 눈금을 맞춰주시면 되고 바깥쪽에 이제 까만 눈금에 맞춰주시면 5 정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밸브를 이제 안전 밸브를 잠가 두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공기 필터입니다. 물론 이제 컴프레셔에 있는 그죠 냉각 장치를 통해서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를 여기서 필터링 시켜서 쓰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루브리게이터라 그래요. 오일을 공급해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뭐가 되냐면 마찰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찰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실린더에 공급되는 공기에 아주 미세한 오일을 분사해서 마찰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오일을 공급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실습장에 쓰는 거는 산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의 빈도수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일을 담아두진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면 여기 이제 오일이 담겨져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까지가 지금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공급 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이제 압축 공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 제어 밸브와 유랑 제어 밸브 그리고 최종적인 액추에이터인 실린더를 사용해서 봉합 실린더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방향 제어 밸브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생긴 모습이 이렇게 단독형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방향 제어 밸브를 하나의 블록에 얹혀서 조합해서 사용하는 매니폴드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두 개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단독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있는 시스템도 여기 보시면 밸브 하나가 한 개의 블록에 얹히는 그죠 단독형이죠. 단독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방향 제어 밸브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조합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공기가 흐르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 제어 밸브는 내부의 구조는 복잡해요. 내부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우리는 그 구조까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나타내려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행성을 그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단한 뭘로 나타냅니까? 심볼을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 제어보는 심볼 표기법을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박스 안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박스 하나가 뭐냐면 밸브의 스위칭 전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밸브는 기본적으로 초기 상태가 있고요. 작동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상태와 작동 상태가 한 개의 밸브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밸브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초기 상태의 밸브 구조와 작동 상태의 밸브 구조를 각각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브는 기본적으로 사각형 박스는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상태와 작동 상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처럼 3개짜리도 있습니다. 3개짜리도 있고요, 4개짜리도 있고요, 5개짜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요압에서 많이 쓰고요. 통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각 박스가 몇 개짜리? 2개짜리를 씁니다. 그래서 스위치로 나타나면 오프와 온의 상태를 각각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각 박스 안에는 뭘 그리냐면 밸브의 기능을 이 사각 박스 안에 나타냅니다. 나타내고, 그리고 화살표는 공기가 흘러가는 방향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또 이 T 밸브는 차단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각형 박스는 뭐냐면 공기의 입출구 포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박스 바깥쪽에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포트를 그리는데, 포트가 4개 뭐가 돼요? 구멍이 4개짜리는 거예요. 구멍이 4개짜리는 거고요. 그 구멍짜리 4개짜리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고요, 2개, 3개, 4개, 5개. 이거는 구멍이 5개짜리예요. 그래서 얘를 5포트짜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멍이 4개짜리도 있고요, 구멍이 3개짜리도 있고, 구멍이 2개짜리도 있습니다. 5포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5포트짜리고, 이게 5포트고, 어디로 갖다 주면 자, 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걸 빼고요, 구멍이 뭐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얘는 3포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사각형 박스는 공기에 들어가는 입구와 출구를 각각 표시할 때 사각형 박스에 직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양쪽 작동 위치에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초기 위치에만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를 보시면 제일 앞에 오는 숫자가 뭐냐면 포트이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2개라서 2포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는 게 사각형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구멍이 하나, 2개짜리의 2포트짜리고요. 그리고 사각형 박스가 2개라 그래서 2N 2A 밸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N 2A 밸브인데 초기 상태가 얘는 뭐가 있어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통로가 막혔어요. 그래서 얘는 평상시에 초기 상태의 조건이 막혀 있다 그래서 노멀 클로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NC가 노멀 클로즈의 약자입니다. 평상시에 밸브가 막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N 2A 밸브 두 번째 보시면 얘는 뭐가 있어요? 1번에서 2번 가는 포트가 열려 있죠. 그래서 얘는 노멀 오픈 상태. 그래서 이런 밸브들이 주로 어떤 밸브냐면 얘 밸브입니다. 압축 공기를 열고 닫는 스위치. 그리고 이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3N 2A 밸브가 있고요. 그래서 포트 수가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3포터 저 위치가 몇 개? 2개. 3N 2A 밸브. 그리고 4N 2A 밸브. 그래서 3N 2A 밸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노멀 오픈과 노멀 클로즈가 있고요. 4N 2A 밸브나 5N 2A 밸브는 3N 2A 밸브 노멀 오픈과 노멀 클로즈로 쓸 수 있어요. 이 포트를 막아버리면 돼. 한쪽을 막아버리면 3N 2A 밸브 노멀 오픈과 노멀 클로즈로 대체할 수 있고요. 휴대폰 보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그리고 포트 수가 5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5N 2A 밸브 주로 이제 복동 실린더 제하는 용도로 쓰고요. 3N 3way 밸브 여기도 4A 뭐라 그래요? 2A가 아니고 3way 밸브입니다. 교재는 아마 3way로 바뀌었을 거예요. 옛날 제가 자료가 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밸브의 사각형 박스 바깥쪽에 뭐냐면 밸브를 동작시키는 조작 방법에 대한 기호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동 조작과 기계적인 작동 방법, 공기압 작동 방법, 전기압 작동 방법으로 해서 표기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수동 작동 버튼, 그리고 스프링이 붙어서 리턴한다.
그리고 직접이나 간접 작동 솔레니드 밸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밸브의 기호를 보고 이 밸브가 많은 밸브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 얹혀 있는 밸브들을 보시면 서랍에 열어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기호들이 존재하죠. 그죠? 요 기호를 보고 뭐다? 이 밸브가 어떤 용도의 밸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10분 신명사 할 테니까 요. 그래서 그 포트의 어떤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자 또는 숫자로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라인, 공기가 나가서 실린더를 동작시키는 작은 라인은 짝수로 나가요. 2, 4, 6, 8로 나가요. 근데 보통은 이제 2개 라인 또는 1개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2번 아니면 2, 4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번은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압축 공기 공급 포트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표현하면 P고요. 숫자로 표현하면 1입니다. 자, 그리고 배기구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구멍 3, 5, 7 홀수로 나가요. 또는 문자로 표현하면 RST. 그죠? 그리고 저 라인은 12, 14 이런 식으로 앞에 1이 더 붙어서 그죠? 짝수 번호 아니면 ZYX 이렇게 해서 영문자에 뒤에서부터 또 들어오게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5N 2A 밸브고요. 그리고 전기로 제어되는데 양쪽에 다 솔 밸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1번 압축 공기등 1번 포트, 2번과 4번 또는 AB 작업 라인 포트, 그리고 3번과 5번 배기 라인 포트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구나. 자, 배기구. 그래서 이제 요 기호 보는 방법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처럼 우리가 기계 장치를 봐가지고는 기계 장치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도면을 가지고 이 기계 장치에 사용되어진 부품이 뭐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합 도면이나 유압 도면 또는 기계 장치 도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배우고 있어요? CAD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래서 다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압축 공기의 뭐가 되는 거야? 흐름을 제어해서 실린더의 전후진 동작을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용을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는 뭐냐면 공기의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예요. 우리가 수도꼭지에 보면 뭐가 달렸어요? 손잡이가 달렸죠? 예. 여기도 수도꼭지와 역할을 하는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가. 그래서 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갈로가 좁아지거나 넓어져서 공기에 흐르는 양을 제어해주는 밸브입니다. 그런데 일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체크 밸브가 붙어 있어요. 체크 밸브가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는 공기를 흐르게 하고 한쪽 방향으로 공기를 못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기호가.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기호에 따르면 좌에서 우측으로는 공기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서 좌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밸브고요. 이게 이제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얘가 이제 구멍 포트예요. 구멍을 막는다. 뒤에서 공기를 밀면 이 볼밸브가 볼 베어링이 조만한 그 베어링 같은 공이 이렇게 막아서 공기 흐름을 막아버린다는 거. 반대로 이게 밀려서 공기가 흐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는 그러니까 수도꼭지 같은 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공기가 흐르는 통로고 얘가 갈로예요. 하살표를 있는 이 갈로가 줄어들거나 넓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하살표는 가변적인 요소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양방향 유랑 밸브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체크 밸브가 붙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랑이 제어되는 형태로 옵니다. 왜? 체크 밸브를 통해서 공기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뭘 통해서 흐릅니까? 유랑 제어 갈로를 통해서 공기가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에 흐르는 양을 제어할 수 있고요. 반대편으로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흐릅니까? 체크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유랑이 제어되지 않고 내가 입력한 공기의 양이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한쪽 방향만 공기 흐름이 제어된다. 그래서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 원웨이 플로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는 압축공기를 사용할 건데요. 압축공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압력을 5바로 맞춰서 쓰십니다. 평상시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되는 압력이 6바에서 7바 사이이기 때문에 최대 높이가 6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6바보다는 좀 더 낮은 압력 5바로 쓰셔야 안정하게 쓸 수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이 밸브가 이 호스를 열면 공기압이 이렇게 흘러요. 일자로 딱 되었을 때.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차단되어 있는 상태. 됐고 이렇게 되면 얘가 공기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 포트 자체가 체크 밸브 포트예요. 뒤에서 압축 공기가 밀어서 볼베어를 막아가지고 못 나와요. 근데 얘가 이거 호스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볼베어링이 뒤로 밀리면서 공기가 빠져나와요. 그죠? 그런데 얘를 호스를 열 때 이렇게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긴 호스를 집어넣고 이렇게 딱 아무 생각 없이 딱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 빠져나와. 얘가 이렇게 뭡니다.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다치 눈이나 이런 데 맞으면 그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평상시 작업할 때는 이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요. 부득이하게 이 밸브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긴 선임 같은 경우는 반드시 끝을 잡고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스를 미리 열 때는 이렇게 미리 열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살짝 걸치면 공기가 안 빠져나와요. 그죠? 이렇게 또 공기 빠져나오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밀어 있는 사람이 있어. 겉으로 보면 호수가 꽂힌 것처럼 보여. 그죠? 근데 얘는 공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래 놓고 나서는 교수님 실린더가 동작이 안 돼요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호수를 밀어야 할 때 딱 호수 끝을 잡고 딱 힘껏 딱 밀어서 딱 들어가서 빡빡하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뭐가 되는 거야? 제대로 꽂힌 거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호수를 뽑을 때는 그냥 당기면 안 뽑혀요. 그냥 당기는 사람 내가 봤다 그러면 뒤통수는 저한테 맡겨놔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뭐가 돼요? 여기 보면 이 피팅이라 그러는데 피팅에 보면 위에 상단에 뭐냐면 까만 플라스틱 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캡을 뒤로 밀고 당기면 쉽게 뽑힙니다. 열 때는 그냥 뽑고 뺄 때는 뭐가 된 거야? 이 플라스틱 캡을 누른 상태에서 뽑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를 보시면 자 1번 포트로 들어가서 2번이 놓으면 자 이 밸브를 잠가 볼게요. 자 에어를 열었어요. 에어가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1번에서 2번으로 흐르는 거는 체크 밸브로 막혀서 못 나와요. 그리고 유랑 제어 밸브를 내가 다 닫았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얘를 조정하면 뭐가 돼요? 공기가 미세하게 빠져나오죠. 그래서 더 크게 틀면 뭐가 되는 거야? 똑같이 나오죠. 이게 수도꼭지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잠그면 뭐가 되는 거야?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실린더에 단위 시간당 공기를 얼마나 빨리 집어넣냐에 따라서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체크 밸브의 반대편에 집어넣어버리면 1번에서 1번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체크 밸브가 열리는 쪽으로 연결한 거야. 그럼 얘는 공기를 열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다 빠져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공기는 유랑이 조절되고 반대편으로 들어오는 거는 유랑이 조절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한다?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다.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는 뭐다? 체크 밸브와 유랑 제어 밸브가 합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진 밸브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다? 홍합 실린더를 제어하는 용도로 쓸 거다. 속도를 제어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는 주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속도 제어 밸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스피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실린더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밸브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써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체커 밸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터 인과 미터 아웃이 있어요. 미터 인은 뭐가 되냐면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거. 그래서 이 관로를 통해서 가면 뭐가 됩니까? 체커 밸브 막혔죠? 네. 이쪽으로 뭐가 됩니까? 유랑이 제어가 되죠. 그래서 제어된 유랑이 실린더에 들어가고요. 네. 실린더 앞에서 빠져나오는 공기는 뭐가 됩니까? 체커 밸브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실린더에 공급되어지는 공기의 양이 제어되는 회로라 그래서 얘는 미터 인 방식의 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작시키는 거는 뭐냐 하면 미터 아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제어하지 않고 그죠? 보내고. 풀 압력으로 공급을 해주고요.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경우 99%는 뭐가 되는 거야? 미터 아웃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미터 인 방식으로 사용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공기를 제어할 건데요. 부분 미터. 1번에 실린더 연결해 주고요. 열어주시면 공기가 빠져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한쪽은 안 나와요. 한쪽은 뭘로 연결했어요? 배기 라인 쪽으로 연결해요. 소음기로. 그래서 들어간 압축 공기가 들어가서 빠져나와서 공기 쪽으로 빠져나오는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할 때 써요. 실린더의 동작을 제어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파란색, 하늘색 버튼이 붙어 있어요. 정말 나중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수동 조작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밸브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압축 공기를 틀어서요. 누르면 실린더가 전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수동으로 동작하는 방법이고요. 예. 평상시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게 아니고 뭘로? 전기로 동작을 시켜요. 예. 그죠? 그래서 전기로 동작시키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한선은 플러스 꽂고요. 양선은 냉볼트 꽂아서요. 전원 켜시고요. 플러스 연결하시면 전진, 그렇죠? 그래서 후진 동작하죠. 그런데 지금 이 속도가 지금 우리가 설정한 압력, 최대한 압력을 가지고 실린더의 전후진 되는 속도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뭘 사용해야 돼? 일방향 유랑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터 인 방식으로 설계를 해볼게요. 들어가는 압축 공기의 양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린더의 포트가 일방향 유는데 2번 포트 연결되고요. 얘가 여기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두 개 다 잠글게요. 자, 두 개 다 밸브를 잠갔고요. 자, 제가 실린더를 전진시켜 볼게요. 자, 쏘를 살렸습니다. 쏘를 살리고요. 압축공 열고 쏘를 살릴게요. 자, 쏘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다 지금 공기 포트가 막혔기 때문에 실린더가 전진을 못해요. 자, 미터 인 방식으로 제가 설계를 했어요. 미터 인 방식은 뭐가 되는가요? 들어가는 압축 공기의 양이 조절이 되고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은 체커 밸브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의 밸브를 열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실린더가 전진돼요. 빠져나오는 공기는 체커 밸브를 통해서 빠져버리죠. 네. 얘를 실린더가 전진돼 있네. 잠시만요. 제가 후진시켜 놓겠습니다. 자, 전진된 상태예요. 전진을 하려고 지금 압축 이제 공기를 밀어넣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기가 빠져나와요. 그죠? 그런데 뭐가 되는 거야? 이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공기가 지금 밸브가 막혔어요. 그래서 얘를 열어주면 뭐가 돼요?
이렇게 전진이 됩니다. 오. 그죠? 그런데 얘가 공기를 밀어넣고 있지만은 그죠? 제가 이렇게 누르면 안 빠져나오죠. 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볼까요? 후진을 한번 시켜볼게요. 후진을 시켜보면 자 후진도 안 돼요. 왜? 들어간 공기가 잠겨버렸잖아요. 얘를 밸브를 풀면 들어가겠죠? 이렇게 오. 들어가지죠? 예. 자 그런데 얘를 나중에 이렇게 당겨버리면 얘가 조금씩 움직여요. 이게 그래서 얘가 뭐냐면 미터인 방식은 자칫 잘못해버리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빠져나오는 공기 양은 제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린더의 끝단에 실린더가 이렇게 설치가 되거나 실린더가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가 되거든요. 수직으로 설치돼서 이 끝에 뭐가 되는 거야? 무거운 물건을 10kg짜리 물건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한다. 근데 미터인 방식으로 하면 뭐야? 빠져나오는 공기 양이 제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뒤에서 팍 밀어오면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무게에 의한 충격에 의한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실린더가 속도 제어가 안 되고 그냥 쑥 하고 뽑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사고가 날 수 있죠. 좌우항 얘도 마찬가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뭐 도로라 같은 걸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다. 맞습니까? 예. 얘도 마찬가지.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이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돼요? 순간적으로 실린더가 쑥 뽑혀 나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걸 사용한다? 미터 아웃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을 제어해서 이런 영향을 적어도 영향은 미치겠지만은 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를 제어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쓸 거냐? 일주를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고 전진 밸브, 전진 스위치, 후진 스위치. 그래서 24V 각각 연결하고요. 넣으면 됩니까? 여기 솔 밸브 연결하시고요. 여기 솔 밸브 연결하면 되죠. 그리고 밑에도 뭘 연결해야 돼요? 0볼트로 그렇죠. 0볼트 연결해야 24V 공급이 되어서 공급하겠죠. 그래서 두 개 0볼트 펌만 잡아주고 0볼트 라인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전진, 후진. 후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전진할 때 이 뒤에 있는 밸브를 뭐 해야 돼요? 조정을 해서 속도 조정을 해요. 맞습니까? 네. 후진될 때는 앞에 있는 이 밸브. 그래서 다시 보면 두 개를 잠그면 전진은 미터 인으로 설계될 때는 뒤에 있는 밸브를 열어야 뭐가 되는 거야? 전진되는 속도가 조절되죠. 왜? 들어가는 공기 양을 제한하니까. 맞습니까? 네. 후진은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는 공기양 앞에 들어가야 공기가 후진되죠. 그래서 얘를 풀어줘야 속도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뭘로 할 거다? 미터 아웃으로 쓰면 뭐가 돼요? 1번과 2번 라인 얘를 호수를 바꾸면 돼요.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제어되지 않고 내가 공급한 압력대로 다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을 조정하는 거죠. 자, 두 개 다 잠그겠습니다. 전진되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공기는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안 되는데요. 자, 다시. 자, 공기가 지금 빠져나오죠? 자, 들어갔지만은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제어가 돼서 지금 실린더가 뒤에 공기 압력이 꽉 차서 지금 밀고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앞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풀면 제어가 되죠. 예. 그죠? 이렇게 미터 인보다 훨씬 더 속도 조절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후진되어지면 빠져나오는 공기가 빠져나오지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후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걸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의 특수한 경우를 제어하고는 대부분 전부 다 뭘로 설정해요? 미터 아웃 방식을 사용해서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를 제어한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실린더 하나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로가 꾸며지는 겁니다. 실린더와 실린더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제해서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뭘 씁니까? 일방향 윤활 제어 밸브 또는 스피드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뭐가 됩니까? 미터 아웃 방식으로 실린더의 속도를 제어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방향 제어 밸브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실린더의 전후진을 제어해주죠. 그런데 뭘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이용해서 제어할 거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로 갈 거냐면 설계 영역으로 들어갈 거예요. 설계 영역으로. 지금까지 한 거는 뭐가 됩니까? 전선을 얼만큼 정해진 도면을 보고 얼만큼 잘 꽂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는 뭐예요? 기능 영역입니다. 그거는 열심히 연습만 하면 뭐가 돼요? 회로 보고 잘 꽂을 수 있어요. 그거는 기능 영역이고 지금부터는 뭐가 되는 거야? 설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야. 설계 영역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제어할 수 있게 전기 회로를 설계할 수 있을 때고 공합 회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홍합 회로, 홍합 실린더 하나를 제어하는 회로를 좀 꾸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기 회로를 한번 꾸며서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과 조합해서 실린더의 전후진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회로를 만들어 볼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린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린더를 뭘 쓸 거다? 실린더의 종류는 몇 종류? 기본적으로 두 종류. 단동과 복동. 그래서 단동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복동이 다 사용됩니다. 양쪽 다 실린더의 전후진 속도를 뭘로 제한다? 두 개 다 공기압으로 제한하는 거. 그래서 단동은 앞에 뭐가 있어요? 스프링이 앞에 달렸고 맞습니까? 그래서 뒤에서 압축 공기를 밀으려면 실린더가 진진대 좀 후진되는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스프링에서 후진되어지는 거고요. 이처럼 복동 실린더는 뭐가 됩니까? 전후진 속도가 다 공기압으로 제어되는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저기 보면 포트 꽂는 게 두 개죠. 전진과 후진에 다 있죠. 얘는 포트 하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린더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뭘로 회로를 설계한다? 미터 아웃으로 한다. 미터 아웃이라는 뜻은 뭐예요? 실린더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이 제어된다는 뜻이에요.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제어되지 않고 내가 공급해주는 압력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빠져나오는 공기의 양이 제어된다. 그래서 미터 아웃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은 체크 밸브를 통해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공기는 유랑 조절 밸브를 통해서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방향 제어 밸브. 공기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방향 제어 밸브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여기 압축 공기고요. 얘가 1번 포트예요. 1번 포트. 1번. 얘가 100이고 몇 번? 3번, 5번, 2번, 4번. 이렇게 되겠죠? 2번, 4번 만나 4번, 2번이가? 2번, 4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방향 제어 밸브를 제어해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제어한다? 전기를 이용해서 제어할 거잖아.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양쪽 다 뭐가 붙어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붙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놈을 솔레노이드 밸브는 Y로 시작해요. Y1, Y2라고 얘기해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Y1 밸브를 온시켜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방향 제어 밸브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공기가 이렇게 해서 2번, 4번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뒤에서 들어가니까 이거 뭐가 돼요? 앞에서 밀려나가겠죠? 그 앞에 있는 공기는 배기구를 통해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전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2를 온시키면 밸브가 다시 이 위치로 돌아서 공기에서는 방향이 바뀌었죠? 앞에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오니까 실린더가 후진이 되어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공기나 유압이 흐르는 방향을 변경시켜서
실린더의 전후진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밸브를 방향 제어 밸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방향 제어 밸브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뭘 붙어 있는 솔레노이드를 이용해서 방향 제어 밸브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고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실린더가 전진되었다 후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센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리밋 스위치가 필요해서 S1, S2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저건가? 뭐가 있습니까? 딱딱거리는 거. 여기에 보시면 리밋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거 써도 돼. 얘를 뭐라는 리밋 스위치라 리밋 얘기해요. 스위치. 리밋 스위치. 리밋 그 롤러 레버 여기 롤러가 달려 있는 리밋 스위치예요. 얘가 지나면 뭐가 돼요? 롤러를 타고 딱 지나갈 수 있게 눌러질 수 있게. 그죠? 근데 이 리밋 스위치를 보시면 뭐가 있어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예. 왜 반대일까요? 그지? 이렇게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 실린더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얘를 잘못하면 턱을 걸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제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 보시면 이 알루미늄 한 봉이 붙어 있는데 얘를 도구라 그래요. 도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서 모서리가 대각선처럼 돼 있죠. 네. 얘가 뭐가 되게 이 롤러를 타고 넘어라고 돼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리밋 스위치를 설치할 때 방향에 맞춰서 설치하셔야 됩니다. 방향에 맞지 않게 설치하면 뭐가 된다? 그 또한 나한테 요거도 묻는다. 맞다. 그죠? 맞다. 그리고 얘가 눌러지는 위치 예.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되죠. 이게 설치해주고 이제 얘가 실린더가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밸브를 수동으로 동작시켜서 딱딱. 눌러지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 안 눌러지잖아. 예. 그럼 이렇게 써야 전개로 설계하면 동작할까 안 될까? 안 되잖아. 그래서 좀 더 안쪽. 이걸 안쪽으로 물려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후진 한 번 더 후진하고 딸깍. 눌러졌죠? 네. 그리고 전진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실린더의 전후진을 검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계로 설계를 해봅시다. 자, 모든 기계 장치는 어떻게 된다?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합니다. 맞아요? 예.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측할 수 있고 정해진 순서대로 동작하도록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개를 만들어서 뭐가 되냐 버튼을 누르면 1, 2, 3, 4순으로 동작하게 만들어 보셨죠? 예. 한 개씩만 동작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살아오기도 할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개씩만 사는 걸로 이제 회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린더가 전후진 된다 그러면 동작이 몇 개예요? 전진하고 후진되는 거. 동작이 두 개죠? 예. 1번 동작이 뭐가 되는 거야? 전진하는 거고 2번 동작은 뭐가 되는 거야? 후진. 후진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계장치의 동작의 순서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계장치를 동작시킬 때 통합 회로가 이렇게 표지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린더 두 개를 이용해서 롤러를 타고 물체가 실린더 롤러를 타고 쭉 오면 여기 탁 탔죠. 그죠? 장착이 될 거예요. 위치를 딱 위치하면 B 실린더가 뭐가 돼? 전진돼서 쭉 올라가면 A 실린더가 얘를 쳐서 다음 밀어주고. 장치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린더 두 개를 사용했고 방향 제어 밸브 두 개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도록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공합 회로가 필요하고요. 공합 회로가 있으면 자, 이러한 기계적인 동작을 문장으로 기술할 수도 있습니다. 문장으로 기술하면 좋아요. 근데 그거는 한국 사람끼리 통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미국인하고 일을 할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실린더 B가 전진하여 상자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죠. 예.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약자로. 기호. 기호. 기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라고 얘기해요. 후진하는 것을 뭐로 표기해요?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실린더가 A 실린더, B 실린더에서 A 실린더, 그럼 얘는 뭐가 되면 B 실린더 전진, 그 다음에 A 실린더 전진, 후진하고 나면 물건을 밀어줄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B가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A, B 뿔, A 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뭘 할 수 있어? 예. 이해할 수 있죠. 아, 실린더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죠? 예. 그러면 영어가 안 되더라도 뭐가 돼? 바디 랭귀지 갖고 충분히 의사전달 할 수 있습니다. 응? A is a cylinder 이렇게 가면 돼. 그죠? 그래서 마지막 뭐가 돼? Are you okay만 물어보면 돼. 미국 사람도 캐나다 사람도 일본 사람도 기본적인 거는 손짓 발짓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다르고 미국에서 다르고 뭐 일본에 다른 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다 똑같은 방법으로 회로를 설계하고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실린더가 뭐야? A라는 실린더야. A 실린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타트라는 버튼을 누르면 뭐 할 거다? A 실린더 전진할 거고 전진이 완료되어지면 뭐 할 거야? A 실린더 후진을 시킬 거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A 실린더 전진해야 돼. 예. A 실린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돼? A 실린더 전진하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뭘 해줘야 돼? 응? A 실린더 전진하려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뭘 해줘야 돼? 밀어줘.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데 뭐 갖고 공기를 넣어줘야 돼? 스위치. 스위치를 갖고 넣어줄 거야 그래. 회로? 방향 제어 밸브를 작동을 시켜줄 거 아니야. 아. 그죠? 그럼 뭘 살려줘야 돼? 하향제어. Y1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그죠? 그 A 실린더를 전진하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첫 번째 Y1을 살려줘야 돼. 맞습니까? 예. 그래서 Y1이 ON이 되어지면 방향 제어 밸브의 위치가 바뀌어서 압축 공기가 실린더 뒤쪽으로 들어가서 실린더를 밀어줘. 네. 그러면 그 결과로 뭐가 ON이 돼? S2. S2가 ON이 됩니다. S2가 ON이 되죠. 그럼 S2가 ON이 됐다는 무슨 뜻이야? 실린더가 전진이 다 되었으니까 다시 뭐가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찍는다 그러면 물건을 쭉 내려 탁 다 찍었어. 찍으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올라가. 다음 작업으로 실린더 올라가야지.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S2를 가지고 뭘 하러 가는 거야? 화이트. Y2. A 실린더 후진을 시키기 위해서 뭘 살려줘야 돼? Y2. 그렇죠. Y2를 살려주면 방향 제어 밸브가 원래 위치로 바뀌어서 실린더가 S1으로. 후진되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뭐가 들어와? S1. S1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제어 출력이라고 그러고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피드백 신호라 그럽니다. 피드백 신호. 자, 그러면 회로를 한번 설계를 해보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어. 그리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 줄 알아. 자, 플러스 24V 0V야. 그치? 동작 조건이 몇 개 있어? 동작 조건이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자기 유제로는 몇 개? 두 개. 그리고 작업 종료 신호 하나. 이해가요? 라인 3개. 지난번에 400m 릴레이 개조하니까 몇 개가 필요했어? 자기 유지가? 4개가 필요했죠? 네. 근데 얘는 동작 조건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유제로 2개만 쓰면 돼. 네. 오케이? 그래서 자기 유제로를 그린다. 와. K1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K2. K2. 작업 중지. K 한 번이야. 맞습니까? 예. 자, K2가 살면 K1은 죽어야 되죠. 네. 얘는 K2, 얘는 K1. 3이 되죠. 아 K2. 얘도 죽여야지. 맞아요? 네. K1이 살아야 K2가 살죠. 그래서 K1, K2가 되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나머지는 뭐 있어? 바톤만 있으면 돼. 그죠? 그래서 일단은 레디션을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레디션 없으니까 요거는 없어도 돼. 요거 이렇게 입력하면 돼.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만 있으면 돼? 스타트 신호만 있으면 돼. 스타트 버튼. 맞습니까? 네. 그러면 A 실린더가 전진을 할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뭘 해주는 거야? K1을 가지고 뭘 살려줘야 돼? Y1을 Y1. 정기적으로 살려주는 거야. 그지? 예. 그러면 Y1이 살면 A 실린더가 전진하고 그 결과값으로 뭐가 들어와?
피드백 신호 바톤이 들어오잖아. 예. K1이 살아서 Y1 실린더를 전진시켜주고 전진의 결과값으로 뭐가 돼? 2번한테 내가 2번 네가 동작해야 된다고 바톤을 알려주지. 그 바톤이 뭐야? S2잖아. 그래서 얘가 S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되면 A 후진이죠. 그래서 K2가 살면 뭐가 되는 거야? K2가 살면 뭐가 살아요? Y2가 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Y2의 산 결과값이 뭐가 들어와? S1이 들어와서 작업이 종료가 되죠. 이게 실린더의 정리 동작의 전개로 설계입니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잖아. 응? 너무 쉽잖아. 저게 설계입니다. 저게 설계입니다. 바로 메모 들어. 이제는 기계가 이제 실린더를 수식했으니까 전원 회로가 수식기가 돼야 된다는 복잡함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개만 놓고 본다면 저 회로가 다예요. 자,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여기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였으면 반드시 에어를 켜고요. 실린더의 조는 속도가 적절한 속도가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죠? 얘가 전진이 되는지. 너무 높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하시고 후진 안 된다. 풀어서 후진. 그렇죠? 예. 그래서 위치 조정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제 봉합회로는 이게 다 만들어졌어. 지금 저기 보시는 봉합회로 다 만들어진 거죠. 네. 방향 제어 밸브 맞습니까? 네. 속도 조정하기 위해서 또. 일방향 유랑 제어 밸브를 이용해서 미터 아웃으로 설계를 했어요. 예. 실린더 있고 그리고 실린더 위치를 검출하기 위해서 S1과 S1, S2 세이지를 설치했죠. 예. 이제 남은 거는 뭐 있어요? 스타트 버튼이 눌러지면 K1, K2, K3를 가지고 전후진이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결선하면 되죠. 예. 맞습니까? 예. 자, 보시죠. 스타트 버튼 스타트 버튼 연결해 주시고요. 스타트 버튼 넘겨 들어갑니까? 어디로 가요? K2 접점. K2 B접점으로 가죠. B접점으로 그래서 K1, K2 B접점. B접점 어디 들어갑니까? K1 코일로 갑니다. 코일에서 놓은 게 연골 들어가집니다. 오시면 되죠. 자, 그리고 K1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자기 유지 해줘야 되죠. 네. 자, K2의 B접점 앞으로 가면 되죠. 네. 아이씨, 이게 빠졌네.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유지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S2를 가지고 시작하죠. 네. S2에 보면 컴 있고 노멀 오픈, 노멀 크로즈 있어요. 저기 보시면 뭘로 돼 있어요? 노멀 오픈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컴에다가 24V 연결하시고요. 노멀 오픈에서 노원 신호선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K1 A접점을 가죠. 오픈입니다. 네. 노멀 오픈에서 놓은 걸 K1 A 접점으로 가져가고요. A 접점 놓은 게 K3 B 접점이죠. 네. 네. 그래서 K3 B 접점으로 가고요. B 접점에 놓은 게 들어갑니까? K2 코일로 갑니다. 코일로 가겠죠. 코일로 가고 코일에서 나온 게 0V 네. 0V로 가고요. 그러면 K2 자기 유지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K2 자기 유지 나온 게 K3 B 접점 앞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K2까지는 다 연결했고 마지막 S1이죠? 네. S1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연결해 주시고요. 노원 신호선 어디로 갑니까? K2 A 접점으로 가죠? K2 A 접점. K2 A 접점으로 가고요. A 접점 놓은 게 K3 코일로 가고요. 코일에서 놓은 게 연골.
가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제어 회로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됩니까? 출력. 센서랑 셀로 솔레노 손해도 솔레노 동작시켜야 되죠. 위치변은 방향. 방향 스위치. 그래서 K1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Y1 살려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소리 뭐였어요? 전진 소리였죠. 네. 전진 솔. 연결하시고요. 용기가 들어갑니까? 0V. 영어로 갑니다.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K2 24분 연결해 주시고요. 케이크 옵션에서 그래서 K2에 넣은 게 들어갑니까? Y2 Y2 가죠. Y2. Y2 가고요. 0V. 연구에서 용볼트로 빠지고.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전기 켜시고요. 압축 공기 틀어놨죠. 자, 누르면 뭐가 돼요? 전진. 자동. 자동이다. 이렇게 되죠.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런 회로가 이 회로만 만들 수 있으면 10개짜리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죠? 아, 네. 이거 10개 복사 그대로 하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린더가 10개면 뭐가 되는가? 더 복잡한 동작도 제어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위아래 좌우. 내가 이 금속판에다 내가 마킹을 할 거야. 여기에서 정안부라는 글자를 마킹을 할 거야. 레이저 각인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어떤 거는 뭐가 되는 거야? 금형을 가지고 딱 찍는 게 더 빨라요. 그죠? 그 작업자가 앞에 서서 뭐 하는 거야? 소재 집어주고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아, 그죠? 실린더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작업장치, 물건을 놓는 작업장치가 있어. 맞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실린더가 있어서 금형을 찍는 여기에 정안부 글자색에 있는 금형 틀이 있어. 그죠? 얘가 A 실린더, 얘가 B 실린더야. 그죠? 그럼 작업자가 여기에 스타트 버튼이 있어.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뭐가 되는 거야? A 실린더 전진하면 금형이 쳐 들어오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 전진. equal B 마이너스 저렇게 해서 뭘 만들 수 있어요? 자동화 장치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우리는 뭘 할 거다? 제어하는 장치를 지금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천리길도 첫 걸음부터 저 회로를 잘 만들 수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로도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어요? 전선 꽂는 방법을 연습했어. 그거는 기능적인 요소고 지금부터는 뭐 하는 거야? 설계적인 요소야. 왜 설계적인 요소야? 기계 장치에 따라서 실린더를 2개, 3개 쓰는 건 똑같지만은 동작 조건은 다를 수 있어. 장치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럼 흐를 때마다 뭐가 되는 거야? 기계 장치의 동작 순서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작 순서 저 4개면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유지 4개를 만들고 그 자기 유지 4개 조건에 1번, 2번, 3번, 4번대로 릴레이는 동작할 거야. 그러니까 1번일 때 A 실린더 전진하게 해가지고 2번 실린더, B 실린더 전진 솔 살려주고 3번 실린더, 3번 릴레이를 가지고 B 실린더 후진, A 실린더, 4번 릴레이를 가지고 A 실린더 후진 이런 식으로 결선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동작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연습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